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여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대주주 3억 주식 양도세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주주 3억 주식 양도세에 대해 살펴본 후 근로소득과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투자에 관한 간단한 의견을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에 관한 권리를 남에게 양도함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고 투자 기간 중 주가가 상승해서 시장에 매도를 하면 수익이 발생합니다. 이 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주식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주식을 통한 수익을 과세하는 방식은 투자한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대주주 자격 요건은 코스피는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1% 이상이며 코스닥의 경우 종목별 보유액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율 2% 이상입니다. 이 대주주 자격 요건 기준을 향후에 강화한다는 정책이 현재 시장의 가장 큰 핫 이슈 중 하나입니다. 만약 여당에서 추진 중인 대주주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면 종목별 보유액이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변경이 되어 한 종목에 3억 원 이상을 투자하신 분들은 대주주로 인식이 되어 지금과는 다른 과세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주주 자격 요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강화되어 왔습니다. 2018년에는 한 종목에 15억 원 이상 보유액이 기준이었지만 2020년 현재에는 10억 원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3억 원으로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금융 종사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전한 투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저 또한 메리츠 증권 존리 대표님의 강연을 감명 깊게 듣고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금융 종사자들의 이러한 투자 문화 조성에 노력과는 반대로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대주주 자격 요건에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투자 금액을 모두 합쳐서 3억 원 이상이 되면 대주주 자격 요건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노후를 위해 삼성전자를 2억 원 투자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1억 원을 동일한 종목에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은 대주주가 되는 것입니다. 투자 기간 중 삼성전자 주가가 많이 올라 차익을 실현한다면 최대 33%의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연좌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 양도세 정책에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대주주 자격 요건 강화가 실현된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족들과 항상 상의를 하신 후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한 예로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형제 자매는 타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부모님은 은퇴를 앞두고 향후 노후를 위해 대한민국 최고 우량주인 삼성전자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동생 또한 근로소득으로 모은 돈으로 삼성전자에 1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삼성전자에 1억 원을 투자한다면 대주주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리 가족 사이라도 투자 내역을 모두 공개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이 가족들은 자신들이 대주주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넘겨 이후 누군가가 차익 실현을 했을 때 예상치 못한 과세 비율이 적용된다면 무척 아쉬울 것입니다. 현재 정부의 정책은 근로소득만이 숭고한 소득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근로소득은 굉장히 숭고합니다. 업무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회사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 국가의 경제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리스크 테이킹, 즉 투자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이 부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리스크를 취한 만큼 이익을 얻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발전하고 회사가 생기고 기술이 개발되는 것은 누군가의 인생을 건 리스크 테이킹이 없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리스크 테이킹을 통해 생긴 매출을 가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추가적인 근로소득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만약 이 리스크 테이킹을 통한 수익이 부정당한다면 어느 누구도 창업 및 투자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국가의 경제는 점점 몰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근로소득을 숭고하게 생각하는 만큼 투자 활동을 통해 얻는 수익 또한 숭고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투자 활동으로 얻은 수익은 불로소득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리스크 테이킹을 통한 수익은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생긴 역사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과거 유럽의 대항해 시대에 배를 띄워 외국과 해양무역을 하기 위해선 큰 돈이 필요했습니다. 해양무역에 성공만 한다면 굉장히 큰 수익이 보장되지만 리스크 또한 굉장히 큰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한 국가의 대표적인 귀족들도 해양무역을 위한 투자 금액을 혼자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투자자들이 투자 금액을 나눠서 부담하고 훗날 수익이 발생할 때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문서를 받았는데 이것이 현재의 증권과 같습니다. 즉, 선장과 선원들은 해양무역을 위해 목숨을 걸었고 투자자들은 해양무역을 위해 인생을 건 것입니다. 과거의 해양무역이 현재 국가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기업들은 기업의 영속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있고 투자자들은 그 기업의 신사업에 인생을 걸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면 가장 큰 리스크를 취한 인물은 영웅이 됩니다. 지난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가인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리스크를 테이킹하신 분입니다. 현재 삼성의 반도체가 세계 최고로 평가받지만 과거 일본 그리고 미국과 치킨 게임을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G 시대의 휴대폰에서 새로운 스마트폰 시대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갤럭시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재 5G 네트워크 시장 진출, 파운드리 사업,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이 하나하나 과정에서 이건희 회장은 본인의 인생과 삼성의 운명을 건 리스크 테이킹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동안 굉장히 불안하지만 한편으로 부지런해지기도 합니다. 현재의 모습에서 내일 조금 더 발전하기 원한다면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시간을 투자하는 것과 같이 재산 증식을 위해 미래의 위대한 기업가가 영위하는 사업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이 위대한 기업가가 영위하는 사업에 리스크 테이킹을 함께 한다면 여러분도 분명 달콤한 열매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